최근에는 새로운 주거 방식인 시니어 코하우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 식사, 운동, 취미 활동 등은 함께 공동생활 형태로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것을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을 이어가기 쉬워서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곳들은 몸이 많이 불편해진 뒤에 들어가는 요양원과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건강할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식사와 생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앞으로는 요양원만 생각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건강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더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고령자 가구는 약 560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혼자 사는 가구는 약 213만 가구로 전체의 38%를 차지합니다. 즉 고령자 3분 중 1분이 이상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20% 수준에서 10%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족 형태가 변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경제력과 건강입니다. 소득이 줄어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만성질환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기도 어렵죠. 여기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돌봄에 대한 불안, 범죄나 사기 위험,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노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복지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익숙한 집에서 살아가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5세인 반면 건강 수명은 약 72.5세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도 평균 10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10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돌보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건강 수명을 지나면 의학기술 덕분에 생명은 연장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길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랜 시간 혼자 일어나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을 가족만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존속 살인이나 동반 자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자주 보도됐는데 대부분은 오랜 간병으로 가족 모두가 한계에 몰린 끝에 벌어진 비극이었어요. 배우자가 먼저 간병하다 지치고 이후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돌봄을 이어받으면서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결국 좋은 노후는 가족에게 희생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2000년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을 도입해 가족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건강을 잃은 이후에도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낙상의 약 70%는 집에서 발생하고 골절이나 장기 입원, 장기 요양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없애는 등 집안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혼자 버티기보다 가족과 사회의 돌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스테이 같은 노인주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공급이 충분하진 않아요.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설은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시설을 미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흔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는 말이 있죠. 농담 같지만 평생 해오던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사, 청소, 빨래 등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삶의 여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동생활인 만큼 음식이나 생활 방식이 내 취향과 다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는 나는 공동체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설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스테이는 건강할 때 들어가는 곳이고요. 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이후에 이용하는 곳입니다. 즉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건강할 때 입주해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도 쉽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은 뒤가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집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 같은 임대 수익으로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스테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많이 받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까? 물론 비용은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출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집에서도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등 많은 가사노동에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임대해 얻는 수익과 연금을 함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인데요. 노후의 핵심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양병원은 가기 싫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양원은 건강한 사람이 미리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건강 수명을 잃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요양원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도 재활과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회복을 돕고 있고요.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할 때 입주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시설입니다. 시간이 지나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생활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요양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은 서로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시설이에요. 다만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공급이 1만 세대도 미치지 못해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실버타운이라는 말도 사실은 법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유로, 양로시설 등 여러 형태의 시설을 통칭하는 표현일 뿐이며 각각의 목적과 이용 대상은 달라요. 최근에는 새로운 주거 방식인 시니어 코하우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 식사, 운동, 취미 활동 등은 함께 공동생활 형태로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것을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을 이어가기 쉬워서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다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코하우징은 주거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와 돌봄, 복지 서비스까지 충분히 갖춘 형태는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니까요.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료시설은 처음부터 어르신들의 생활을 고려해 설계됩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손잡이, 둥근 모서리 등 안전시설은 물론 간호인력과 건강관리,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갖춘 곳이 많아서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에 가깝습니다. 반면 시니어 코하우징은 함께 생활하는 장점은 있지만 건강관리나 돌봄 같은 복지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유럽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일본에서 유니케어 형태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점차 시니어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생활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돌봄까지 함께 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청남도의 실보험 사업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와 식사,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입주 이후 건강관리와 공동체 활동,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지니까요. 결국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복지가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50대, 60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노후를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될 때 삶의 만족도와 건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 역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연금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아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집을 유지할지 임대를 활용해 더 편리한 주거시설로 옮길지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준비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도 다양한 노인 주거 정책과 시설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방식에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영상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한다면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실버스테이나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선택하는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